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가인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 1절에서 15절은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3장이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장 1절에서 15절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를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이 깨어진 부부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4장 1절부터 15절은 깨어진 혈연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개정에는 접속사 와우를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와우 개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사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언약의 표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놋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이라는 말은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말입니다. 롯이란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으로 기쁜 환희를 의미하는 에덴과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와서 방황한 땅,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늘 방황하여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에녹이란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 낙성식을 행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간략하게 가인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후손을 말씀을 통해서 죄가 계속 재생산되는 하나의 가정으로 인간 초기의 역사가 암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은 에녹이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에녹은 성을 쌓았으며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가인이 아니라 에녹이, 그 도시를 따라 도시를 건설한 주체는 에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서 에녹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여전히 가인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와우 개수법으로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성을 쌓기 위해서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성을 계속하여 쌓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안전하게 자기 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으면서 참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지음으로 인간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인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